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옷깃을 세우는 남자, 꼬리새 양해곤입니다. 자, 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수업을 또 시작하면 여러분도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밋밋한 이야기, 아무런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어디 글에서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을 상징하는 것 하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유의 여신상 생각나죠. 세계에 빛을 주는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높이가 한 46m 정도 되고 그 밑에 기단까지 포함하면 한 93m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지요. 그 발 밑에는 노예 해방을 뜻하는 부서진 족쇄 이게 놓여 있고, 지켜든 그 오른손에는 횃불이 있죠. 왼손에는 1976년 아닙니다. 1776년 7월 4일, 즉 미국이 독립한 날짜죠. 날짜가 새겨진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답니다. 이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로 자기 나라의 조각가 바르톨디에게 이 자유의 여신상 제작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걱정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바로 이 여신상의 얼굴을 누구를 모델로 삼아 조각할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때 유명한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다고 하죠. 아름다운 여배우, 유명 정치가, 엄청난 재벌. 아마 이게 오늘날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이 사회샘, 고인샘도 아마 물망에 올랐을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주로 추천이 됐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생각하고 수호하는 자애로운 여신의 얼굴을 조각하고 싶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얼굴은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바르톨디는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자신을 낳아서 길러주고 사랑해주신 어머니를 모델로 삼기로 했답니다. 바르톨디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얼굴은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제작하면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오래도록 같은 포즈를 취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자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모델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바르톨디는 그녀와 결혼을 했답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 우리의 부모들, 세월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에 빚어지는 자애로운 항상 존재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선생님을 낳아주신 우리 저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학생 여러분들도 분명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재밌게 또 이번 수업에 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 갈등 중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를 파악하고 동북 공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우리나라 역사 왜곡, 그 다음에 동북공정, 즉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 왜곡,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자, 이 왼쪽에 그 영토 분쟁에 관련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둡시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가끔씩 나오는 지도죠. 크게 보면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그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 나오고 있죠. 자,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크게 이렇게 지금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지도에 표시된 지역입니다. 자, 쿠릴 열도는 이 일본의 북쪽에 있는 그 섬과 관련된 북방 도서지요. 섬이죠. 1905년 너일 전쟁에서 일본 영토로 편입됐죠.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소련이 점령하면서 이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 쿠릴 열도입니다. 자, 두 번째, 센카쿠 열도는 센카쿠는 일본 이름식 이름이고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중국식 발음이 되겠죠.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차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천연가스하고 유전, 석유 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바로 또 타이완도, 그게 영토 분쟁에 지금 세 나라가 얽혀 있습니다. 시사군도, 파라셀 군도라고 그러는데 그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던 시사군도를 최근에 지금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이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좀 더 아래쪽에 내려가면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쪽 지역도 최근에 심각하죠. 자꾸 분쟁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과 필리핀, 타이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 6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영토 분쟁과 관련된 특히 네 군데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역사 갈등입니다. 첫 번째,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왜곡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교과서 왜곡. 특히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 징용이나 징병 이런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추고, 또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지배했던 식민지 지배나 침략 전제 이런 것을 일본인들이 정당화시키고 있죠. 특히 일본의 지금 그 젊은 학생들에게, 후예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 이렇게 왜곡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하는 것이죠.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죠. 그 독도는 원래 그 역사적,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죠. 1905년 너일 전쟁에서 시마네현의 고시로 독도가 일본 후 영토로 편입됐다는 이런 왜곡된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침략전쟁 과정에서 조선과 타이완, 중국, 필리핀 등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죠.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네 번째,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일본의 총리를 비롯한 주요 보수 정치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안치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죠.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역사 갈등 4가지 정도는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애곡,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역사 갈등인데 이건 여러분 최근에 한국사 시험이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출제 빈도가 높지요. 예. 그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동북. 그 동북이라는 것은 그 중국 그 수도 베이징에서 봤을 때 동쪽과 북쪽 방향에 있는, 즉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만주지방이라고 그러죠. 이 만주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며 2002년부터 본격화된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동북공정은 그 중국의 동북지방에 있는 삼성, 랴오닝성, 지린성, 해룽장성 등 이 지역의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이런 동북공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그 소수 민족을 통합하여 현재의 영토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 동북공정이 추진되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나중에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이 우리나라와 영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을 수도 있죠. 특히 만주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 고조선이랄지 부여랄지 발해랄지 이런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서 활동했던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를 아예 자기들 중국의 변방의 역사라고 주장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동북공정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밑줄 그어놓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그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 역사 왜곡을 보면은 그 왼쪽 지도를 한번 봐보면 보이죠. 중국의 동북지방,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루장성, 이 삼성 이쪽을 변방 지역을 중국의 이제 역사로 완전히 편입시키면서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이 옛날에 지금의 만주지방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 우리의 고조선이랄지 부여, 고구려, 발해 전부 우리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나중에 한반도 통일이 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우리나라와 영토 분쟁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아예 자기들의 역사라고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해버리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만리장성의 끝을 헤이룽장성 끝까지 그 확장해가지고 만리장성이 있었다고 하는 또 그런 주장을 펴기도 한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좀 이 동북공정에 대한 것은 왜 이러한 동북공정을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꼭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데 왜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필요성,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러한 역사 갈등 해결의 필요성은 결국 역사 갈등은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 불신, 특히 지금 최근에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상호 불신이 너무 심하죠. 대립, 경쟁 이런 것이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국제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지역 이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강화시켜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외교적인 대처 및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이랄지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스스로 이쪽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겠죠. 자, 민간 차원에서는 공동의 역사 연구를 통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자. 즉 한중일 학자들이나 교사, 시민들이 공동으로 미래를 여는 역사, 이것을 발행해 가지고 지금 민간 차원에서는 이런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학교랄지 시민단체 등 민간 교류의 확대를 통한 상호간의 이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국제전범법정이랄지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 캠프를 개최한달지 이런 민간인 차원에서도 해결 방법 등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자, 우리 세계 속의 우리나라를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다. 몇 번 이야기했죠. 지리적 요충지 밑줄 쫙. 즉 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역할 중간에 있고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태평양에서 오려면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오고 그래서 국제 물류 중심지로 도약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리적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에 따라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을 후진국 중에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 국가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겠죠.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죠. 그다음 여러 국제 기구에 가입해 가지고 OECD랄지 즉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또는 APEC 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국제 기구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커져 중요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제연합의 유엔의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거나 같이 협력을 하고 있죠. 또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우리가 원조하고 지원해 준 것도 많고 또 재난을 입은 국가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거나 특히 이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해일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물품을 제공하고 지원을 해준 것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개인적인 민간적 차원에서 보면 국제 비정부 기구 NGO라고 그랬죠. 이런 활동 또는 반전 평화운동 이런 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빈곤이나 기아 등 이런 초국가적인 국가를 초월해서 인류애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강대국이 되어가고 또 경제적 부를 성취해 가면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 지역인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도를 보세요. 가 지역. 가.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도 지역. 근데 가 지역은
일본의 북방섬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가는 잘못되었네요. 기억은 틀렸네요. 일본과 중국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지요. 여기는 일본과 중국과 그 다음에 타이완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역이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기소관 영토라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의 삿포로 위에 있는 북방섬이 되겠죠. 여기는 아니고 시사군도니까 여기는 중국과 베트남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그러죠. 여기에 있는 브루나이랄지 여섯 개의 나라가 이 지역에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사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니을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왜곡 문제, 중국의 동북 공정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9단원, 마지막 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단원으로 넘어가서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 듣느라 여러분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고, 선생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하고 또 수업 준비하고 이 동영상 촬영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선생님한테도 박수. 자, 우리 모두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옥기슬 여미는 남자, 옥기슬 세우는 남자 고니쌤 양해곤이었습니다.